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자외선이 이제 지표에 도달하는 정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놓은 거고요. 뭐 실질적으로 자외선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유해성이 크기는 하지만 뭐 적당량의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또 피부에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활성화시켜 주고 또 비타민 D도 그죠? 만들어내 주기 때문에 그거 이제 비타민 D가 또 생성이 돼야 칼슘도 이렇게 정착이 되고요. 그래서 뭐 뼈도 튼튼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살균 작용 이런 거에도 자외선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살균하는데 보면 파란색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필요 이상의 자외선이 여러 가지 뭐 피부암이라든지 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영역 중에서 안질환과 관련한 부분들을 잠깐만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UVC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존층이 막고 있기 때문에 지표에 도달하지 않고요. UVB와 그리고 UVA 이제가 지표에 도달하는데 UVB는 굉장히 적은 양 한 3% 정도만 지표에 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절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에너지가 너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눈에 있어서도 UVB 같은 경우에 에너지는 세지만 내부까지 침투하지는 않고 이제 외부 쪽에 누액이나 각막이나 안방수에서 거의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각막염, 결막염, 그리고 피부암 이런 것들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UV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UVA 같은 경우 지표에 도달되는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숙하게 침투를 합니다. 당연히 UVB보다는 A가 에너지 강도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또 자외선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수정체가 이 UVA에 해당하는 이 자외선 부분을 흡수를 해서 망막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이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체에서 거의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외선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면은 수정체도 이제 한계치에 이제 도달해서 백내장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UVA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나 항만부 장애의 이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11년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영양조사 보고에 따르면 자외선에 의한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병률을 한번 보시면은 20대 이상의 성인의 평균 발병률 한 21% 이상, 그리고 40대에서 70대 사이의 평균 발병률이 31% 이상.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과 관련한 질환의 발병률이 당연히 높겠죠. 높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백내장도요. 지금 연령대가 훨씬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청각 역시도 백내장을 발병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청각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 전자기기를 더 많이 보고 있는 이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백내장 발생하는 그 연령대도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자, UVB와 관련된 질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질환으로 익상편이 있습니다. 익상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렇게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자라나는 건데 각막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각막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시력과 관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각막에 도달하지 않게끔 걷어내 줘야 되겠죠. 뭐 그렇지 않으면 크게 제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 익상편의 발생 원인을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아직까지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 이렇게 자외선이나
먼지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는 경우 익상편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 있죠. 연령도 이제 좀 많으시고 오랫동안 농촌에서 자외선을 많이 쬐셨을 거고 특히 또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이런 거에도 많이 노출이 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익상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익상편의 원인이 자외선이나 먼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할 것이라고 지금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UVB와 관련한 질환으로 이쪽 위에 보시게 되면 광각막염이라고 있는데 이제 광각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태양광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건데 약간 이제 오랫동안 굉장히 뜨거운 광선에 노출이 될 경우에 이 공막이나 각막 부분이 화상에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산을 등반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고도가 높아지면 태양광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오랜 시간 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지 광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실명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시력이 안 보였다가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통증도 심하고 눈물이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 하는데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VB와 관련한 질환으로서 이제 다 외안부와 관련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실명 위험 요소를 줄 수 있는 그런 UVB 관련 질환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UVA 관련 질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백내장애라든지 그리고 황반변성 요거가 관련한 것들이 UVA와 관련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태양광에 있어서 어떤 유해성을 주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청광과 관련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청광이라고 하면은 가시광선 영역이었었죠. 그죠?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도 이제 자외선과 조금 가까운 쪽이었습니다. 가까운 쪽이고 파장대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400에서 480 나노메타 그 영역대를 청광 영역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시나 자외선이랑 가깝기 때문에 에너지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파장이 짧은 편이고 단파장으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지금 왼편에서 보시고 있는 요 그림은 그 일반 그 낮에 태양광에서의 그 파장별 에너지 분포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가시광선 영역대가 380에서 780 나노미터까지잖아요. 그 가시광선 영역대에서의 이 파장별 에너지 분포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이 이제 자외선이랑 가깝기 때문에 에너지 강도가 굉장히 센 그런 영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특히 400에서 480 나노메타가 여기까지죠. 저희가 지금 유해하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청각 영역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LED 조명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파장별 에너지 강도거든요. 보시면은 이 청각 영역대를 선택적으로 굉장히 높여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높임으로 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을 하지만 훨씬 더 밝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원리가 바로 이 LED 조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LED 뭐 이렇게 지금 방에 있는 그 조명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있는 기기들에서 살펴보면 컴퓨터, 액정 그 화면이라든지 TV, 게임기, 뭐 노트북, 스마트 단말기 막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 LED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 너무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청광에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에서 이 청강, 블루라이트의 발생량을 비교를 한 그림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스마트폰, 게임기, PC, 액정 TV 너무 가까이 하는 기기들 아닐까요? 하루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용을 하실까요? 굉장히 많은 양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블루라이트 청강 그 발생량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많은 양의 발생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늘 같이 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청강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스마트폰하고 게임기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PC 요런 TV 요런 이제 순인데 지금 이 기기들 자체에서도 청강을 발생하는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 유해성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청강을 보는 이 거리와도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을 하거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유해성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런데 실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 가까이에서 사실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청강과 관련한 이제 여러 이제 청강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VDT 증후군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VDT 증후군이라고 하면 Visual Display Terminals 해가지고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호소를 하냐 하면 사무직에 있는 직장인들 의 경우에 많이 호소하는 이제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는 사무직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떠올려 보시면은 출근해서 이 사무실 책상에 앉으면 컴퓨터가 당연히 있잖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한 자세로 오랫동안 컴퓨터를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세에 의한 어떤 불편함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을 한다. 여러 가지 자세에 따른 그런 질환뿐만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컴퓨터를 바라봄에 따라서 굉장히 눈의 피로감, 그리고 눈의 피로감에서 더 이제 또 나가면은 이제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건조감, 눈이 침침해지고 심해지면 아파지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시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 거죠. 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증상을 또 호소하기도 하고 구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이런 뭐 자세 때문이 아니라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제 LED 화면에 있는 이 청강에 의한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청강이 요런 것들과도 눈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과도 이렇게 관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청강이 이제 뭐 눈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그 바이오 리듬과도 굉장히 크게 관련을 하는데요. 요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망막에는 크게 두 가지 시세포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망막에는 크게는 추체세포랑 관체세포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실 텐데 그 외에 제3의 시세포 광감각 망막신경질 세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제가 그 청강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아침이 됐었을 때, 자, 뭐 잘 자고 있다가 주무실 때 이렇게 암막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치고 주무시지 않아요? 깜깜해야 좀 잠이 잘 오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쳐놨다가 아침이 되었을 무렵에 이렇게 커튼을 딱 걷는다라고 했었을 때 눈부셔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일어날 시간이 돼서 약간 이제 신경이 깨어 있을 수도 있지만 햇빛이 싹 들어오면서 이제 잠에서 이제 딱 깨어나게 되죠. 그게 해에 있는 이 청광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인데 청광이 들어오면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이다. 이제 눈을 떠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밤에 깜깜한 밤인데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인데 조명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핸드폰에는 청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눈에 있는 이 광감각 망막 신경질 세포라고 하는 제3의 시세포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야 되는데 어두워야지 멜라토닌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를 해서 이제 잘 수가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물론 이제 재밌는 내용이 많고 집중을 하게 돼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청광 때문에 우리 뇌가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제 이게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잠이 안 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또 활성산소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면역도 떨어지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는 요런 이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청강의 유해성이라고 했었을 때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생체 리듬에 있어서 굉장히 생체 리듬을 조율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색강의 어떤 이제 유해성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더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이 강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강원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유해성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청강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화면 액정, 요건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핸드폰이 훨씬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유해성이 큰 거예요. 에너지 강도가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지는데,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큼, 거리의 제곱에 가까워질수록 그게 훨씬 더 그 영향력이, 유해성이 이제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cm에서 보게 되는 핸드폰, 그리고 2m 정도 거리에서 보게 되는 컴퓨터 화면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유해성은 지금 4만 되어 있지만 요거에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 200배나 높은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청강에 노출될 경우에 훨씬 더 큰 이제 유해성을 이제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차단을 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이 좋아, 눈 좋아. 안녕하세요. B&B 강남발견세상안과 이경식 원장입니다. 안과계에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라이트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루라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영상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밤,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 불청객은 사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우리를 심하게 괴롭힌다고 하죠. 바로 전자기기 속의 블루라이트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면서 PC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또 밤에는 자기 전에 잠깐 보는 꿀맛 같은 핸드폰 속의 블루라이트가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블루라이트는 이름 그대로 파란색 계열의 빛이고, 인간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시광선 중에 하나입니다. 빨강, 노란색의 가시광선들보다도 이제 파장이 좀 더 짧고 에너지가 커서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을 이제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정말 블루라이트가 눈에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은 빛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에너지가 높아서 그만큼 우리 눈 망막에서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이제 유발시키고, 이것이 망막의 시세포에는
또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우리 눈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안과학회에 따르면 또 블루라이트가 태양빛에도 존재하고 태양빛에서 노출되는 블루라이트의 양이 실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보다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블루라이트가 유해하다면 우리는 하늘을 보고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의견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던 진실과는 조금 다르죠. 요즘은 이렇듯 블루라이트 자체가 우리 눈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라기보다는 블루라이트를 사용하는 습관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루라이트가 유해하지 않다고 밤새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해도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전자기기를 대하는 습관을 돌아보세요. 밤에 불을 꺼놓고 누워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컴퓨터로 장시간 게임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블루라이트가 발생하는 전자기기는 보통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그런 집중을 요하는 물건들로서 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우리 눈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눈은 1분에 한 15에서 20회 정도 깜빡이는 것이 정상인데요. 무언가를 집중해서 볼 때는 그 횟수가 약 한 5회 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눈에 이제 기름 및 수분의 그런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만성 안구건조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밤에 핸드폰을 보는 것이 왜 더 안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두운 공간에서는 우리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불빛이더라도 어두운 데선 더 많은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불 꺼놓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블루라이트 자체보다는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본인의 생활 습관이 더 해롭지 않을까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블루라이트 자체가 유해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해서 생체 리듬 구조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녹색빛과 블루라이트를 노출시켜서 각각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블루라이트가 녹색빛보다 멜라토닌 생성을 2배나 더 억제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달아나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빛이 눈에 닿지 않으면 뇌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되는데 계속 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뇌가 각성 상태가 되고 잠이 쉽게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의 방해는 분명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생체 리듬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잠들기 전에 핸드폰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보셨을까요? 한번 쭉 이렇게 이제 왜 유해한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나 밤에 보는 것은 더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죠? 자,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이 청강이 물론 태양광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해성에 대해서 거리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와 또 이제 노출되는 시간과 이런 이제 사용하는 습관과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눈에도 분명히 유해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의견을 나눠보기도 사실은 해봤었거든요.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청강의 어떤 특징들을 봤었을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청강을 차단했었을 때 어떤 이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청강이 이제 산화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이 망막에 있는 어떤 시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황반 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단을 해주면 좋다라는 부분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그 청강 자체가
그 단파장대이기 때문에 이제 산란이 크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상이 좀 흐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청강을 차단해 줬을 때는 훨씬 더 좀 더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색수차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분산 그 스펙트럼을 이제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청강을 차단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 영역을 갖다 차단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색수차 부분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상해 선명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장애와 같은 이 질환의 어떤 발병률을 갖다가 낮춰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그렇다라고 사실은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감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이 청강 차단 렌즈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강 차단 렌즈 같은 경우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서 보고 있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착색을 한 타입이에요. 청강을 차단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노란색의 착색이 필요한데,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차이가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착색이 되지 않은 일반 렌즈고, 청강 차단을 위해서 이제 착색을 한 약간 노란 계열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했었을 때 이제 외부에 있는 이 화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를 비교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청강 차단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산화 장애에 의한 그 질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으며 좀 더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코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렌즈 면에다가 코팅을 하는 방식이죠.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조금 전에 이제 그 그림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노란 계열로 렌즈를 착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 효과는 염료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착색을 했었을 때 그 농도에 비례해서 청강 차단율도 올라갑니다. 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청강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청강을 차단하는 그 효과는 클지 모르겠지만, 늘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노란빛을 띤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그다지 좀 이미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색깔을 잘 구분해야 되는 직업이나 이런 경우엔 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청강 차단만을 위해서 요걸 색깔 있는 노란색 렌즈를 이제 선택하기는 조금 쉬운 선택은 아니고, 대부분 안경원에서 판매되는 형식은 이 코팅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강 차단하기 위해서 코팅 방식으로 된 요걸 갖다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코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청강 차단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 10% 정도 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고, 정말로 청강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차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색깔이 있는 상태에서 이 코팅을 하는 방식도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염료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착색된 그 농도와 비례해서 청강 차단율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쓸 수 있는 그 대상은 좀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경우도 쓰지 못할 거고, 또 이제 요런 색깔 있는 렌즈를 또 착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요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이제 청강 차단을 전혀 하지 않은 일반 안경 렌즈 하고요. 그리고 코팅 방식으로 청강 차단을 한 형태 하고요. 그리고 염료 방식으로 청강을 차단한 형태에서 청강 차단
그 비율을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처럼 까만색은 이제 전혀 청강 차단을 이제 어떤 처리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그러니까 코팅 방식으로 만든 렌즈이고, 빨간색은 염료 방식으로 만든 형태입니다. 비교했었을 때 이 염료 방식이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청강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또 농도가 진해지면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한 그림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코팅을 이용해서 반사한 타입은 그냥 이렇게 거의 이제 투명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실제 임상에서 코팅되어 있는 것 역시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착용했었을 때 약간 노랗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약간 어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막 청강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이제 막 권해줄 필요성은 없죠,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청강 노출이 굉장히 많아서 나는 좀 효과적으로 이제 좀 차단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갈색이나 약간 노란색 계열 착색이 된 타입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강 차단 렌즈가 이제 요즘에 많이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청강 차단 렌즈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이 있죠. 일단 청강 차단 렌즈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이 렌즈를 선택을 함으로써 단파장대인 청강을 차단을 하니까 색수차가 줄어들고, 그리고 산란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바이오리듬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면 장애라든지 피로감 방지 같은 것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 눈에 있어서의 어떤 활성산소도 줄여서 여러 가지 산화 장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썼을 때 약간 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불편해하는 경우에는 굳이 권하지 않는 것도 권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권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별로 이제 조금 나는 별로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권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